안녕하세요, 로프드라이브입니다. 오늘 토크 잡담 주제는요, 가성비 러버 하나를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가성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러버는 금궁 8이나 아폴로 5 그리고 퀀텀 X인데요. 우선 DNA는 그러한 러버들과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러버를 뭐 판매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이 러버에 대해서 사실 홍보할 이유도 없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괜찮은 러버이고 대박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나온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가장 최신의 ESN 러버이고, 그리고 스티가라는 브랜드를 갖고 나왔고, 거기에 스티가에서 야심차게 승부를 건 러버임에도 불구하고 반타작돼서 지금 35,000원에 팔고 있다? 이런 러버의 특성상 수명도 길 수밖에 없어요. 탑이 낮고, 그리고 돌기가 두껍기 때문에 거기에 탑 그 시트에 이 두께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스펀지는 하드하고, 뭐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굉장히 괜찮은 러버인데 3만원 중반에 판다? 이러면은 가성비 러버로 가장 좋죠. 솔직히 지금 제 선에서 보았을 때 금궁이 한 32,500원, 3,000원 뭐 요 정도 선일 거예요. 2,000원 더 주고 가장 최신의 DNA 러버를 살 수 있다? 뭐 이거 추천드리죠. 만약에 여성분이라면 스매싱 전형이라면 퀀텀 X가 싸고 좋기는 하나, 그거는 수명이 DNA만큼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이 흔히 하는 파워드라이브 형태에서는 퀀텀 X가 조금 임팩트가 좀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뻗어나가기는 하나 회전의 무게감은 좀 덜할 거예요. 그만큼의 뻗어나감은 DNA에는 없지만 보다 강력한 회전에 강한 무거운 그런 어떤 드라이브를 만들기엔 DNA가 훨씬 더 좋고, MXK의 좀 MXK가 상남자 스타일이라면 DNA는 그보다는 좀 여성성이 있는 러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러버들도 아무거나 가성비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고요. 가격은 3만원 중반대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렴하다 생각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선수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고퀄리티의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러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DNA라는 러버는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그 어떤 러버들보다 제가 강력 추천 드리고 싶은 러버입니다. 이유는요, 우선 이 DNA는 스티가라는 탁구 명가의 브랜드에서 나온 러버이고요. 이 러버를 만든 공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ESN이라는 러버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독일 ESN에서 만들었고요. 원래 스티가사에서는 러버를 일본의 다이키라는 제가 이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세계 3대 러버 공장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마스 버터플라이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는 ESN이라는 또 러버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다이키라는 러버 공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이키는 이 DNA 이전에 스티가 러버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ITC 러버들도 다이키에서 나오고 있고, 넥시의 카리스라는 러버도 다이키에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또 브랜드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로는 이러한 브랜드들이 다이키에서 나왔었고, 그곳에서 스티가 러버도 잘 나와서 최근에는 만트라까지 그 다이키 공장에서 나왔는데요. 꽤 괜찮아요, 성능이. 하지만 이 스티가에서 사실 그러한 러버로 어떤 브레이드, 그러니까 라켓만큼의 인기를 갖다 끌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이 스티가라는 이 브랜드가 뭔가 도약할 수 있을 만한 승부수를 걸어야 했어요. 여기에 또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전 스티가사의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또 이제 그 후임 회장님이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스티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승부수를 띄운 게 바로 이 DNA 프로라는 러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일본 다이키에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ESN에서 이 러버를 만들고, 특별히 스티가가 원하는 그 성향적인, 특별히 스티가는 중국
국가대표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스티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또 잘 모르시는 게, 중국에서는 정말 스티가라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국민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인기 있는 탁구 그 브랜드입니다. 사실 스티가 외에도 고급 브랜드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인기 있는 다마스 버터플라이는 이제 프리미엄 같은 약간 그런 고가의 그런 브랜드로 이제 깔려 있고, 그리고 DHS나 은하 같은 중국 내 브랜드, 하지만 그 모든 브랜드들보다 가장 인기 있는, 특별히 라켓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이 스티가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 라켓만큼 러버들, 뭐 이전에 칼리브라 혹은 에어록 그리고 만트라, 이런 러버들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중국이 전진해서 좀 빠른 압박적인, 특별히 중국 그 국가대표들은, 선수들은 혹은 뭐 그곳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 또 여러 사람들은 전면에 중국 러버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중국 러버를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중국 내의 어떤 플레이, 그리고 이 중국 내의 플레이가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뭔가 예전엔 중진에서 강하게 뿌리거나 혹은 중진에서 강하게 한 방으로 째는 스타일이 이전에 유행이었다면, ABS 볼 이후에는 보다 전진해서 빠른 박자의 양핸드 드라이브를 끊임없이 걸 수 있는, 빠른 타이밍에서 끊임없이 걸 수 있는 그런 탁구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스티가에서 그러한 중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탁구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러버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장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ESN이 또 스티가와 그러한 충분한 아마 협업을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만든 러버가 이 러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테너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나와서 그 테너지 05 러버가 현재 탁구 이 시장, 특별히 러버 시장의 어떤 그 방향을 확 바꾼 러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러버로 인해서 많은 이제 탁구 플레이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이제 러버들이 나오게 되고, 아직까지 테너지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다마스에서도 이제 새로운 러버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건 ESN에서도 여러 러버들이 나왔고요. 그런 와중에 가장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되는 러버가 하나가 최근에 나왔어요.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인기가 있을, 현재 주세혁 선수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실업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동호인들도 굉장히 사용을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MXK라는 러버인데요. 이 러버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한 가지를 보자면,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MXK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MXK와 DNA 프로가 굉장히 닮았어요. 이 MXK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탑싯의 이 두께는 같은데 중간에 이 돌기 높이가 좀 낮고요. 스펀지가 하드하지만 굉장히 쫀쫀해요. 최신의 그 ESN에서 갖고 있는 스펀지, 그리고 이 탑싯과의 어떤 밸런스, 구조, 이런 것들을 이 MXK에서 갖고 있어서, 이 러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공이 러버에 딱 닿는 순간 굉장히 거칠게 꽉 잡아주고, 그리고 돌기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직결감, 공 맞았을 때 러버와 그리고 이 러버의 탑싯과 스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면서 공을 꽉 잡았다 꽉 튕겨줬을 때 그 짜릿한 손맛, 그리고 보다 강력한 그 회전력, 거기에 구질적으로도 앞으로 쭉 하고 직진성이 강하게 뻗어나가는 그 구질, 이런 것들이 요즘 탁구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굳이 말하자면 중국 러버를 담고 싶은 독일 러버,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특별히 중국 러버에 부스팅을 한 바로 그 성능을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든 그런 러버. 사실은 테너지 05가 좀 그와 비슷한 성격으로 처음에 개발을 했다면 지금까지의 이 ESN 러버는 테너지를 겨냥해서 만든 러버라고 한다면 이 MXK 같은 경우에는 테너지를 겨냥을 하지만 조금 더 중국 러버에 가깝게 만든 그 어떤 터치감, 그립감, 타구감이 조금 더 닮은, 그래서 이 MXK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52.5도, 50도 이상의 러버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이러한 이 러버들이 이제는 조금씩 나오면서 ESN에서도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튼 러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러버들 중에서도 이 돌기는 낮으면서 탑싯의 이 두께는 또 유지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성능적인 밸런스는 또 좋은 어떤 개성이 살아있으면서도 사용의 편의성이 있는 그런 러버로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러버이죠. 이게 지금 선수용인데 선수용 아닌 일반 러버도 7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선수용은 아마 8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뭐 지금은 그냥 MXK 일반 버전이라 생각해서 7만원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마도 제 검색으로는 4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MXK 같은 경우에 수명이 꽤 괜찮아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4개월 썼어요. MXP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쓰는 거거든요. 테너지보단 2배 이상으로 더 쓰는 거고요. 수명이 사실은 꽤 괜찮아요. G1 같은 경우에도 성능도 뭐 나쁘지 않고 수명도 길어서 그 러버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MXK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긴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가격은 있지만 그래도 또 인터넷 최저가로 사면은 충분히 납득할 가격에 수명까지 길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가성비라고 하면 가성비지만 이거는 제가 가성비라 하기에는 가격이 좀 나가기는 해요.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가성비 러버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거 사세요 라고 제가 쉽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러버인데 DNA 이 러버 같은 경우에도 출시 가격은 스티가 공식 수입업체인 타쿠닷컴에서 처음 7만원에 책정을 했어요. 사실 싼 가격이 아니죠. 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티가라는 이 브랜드 그리고 또 ESN이라는 또 이 만든 공장의 브랜드 거기에 굉장히 야심차게 만든 어떤 스티가가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러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이 정도 가격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의아한 게 러버 괜찮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탁구 이 시장에서 큰 주목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바로 그 싼 가격에 이벤트를 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이게 반값에 35,000원에 지금 풀려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35,000원? 그러면 가격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예, 그게 단지 몇 장만이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이트에서는 계속 그 가격이 아마 공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35,000원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최신의 ESN 거기에 스티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는 괜찮은 성능, 특별히 그 성능적인 부분이 요즘에 가장 핫한 MXK와 통한다 비빌 수 있을 정도라면 그리고 MXK가 물론 괜찮긴 하지만 48,000원, 9,000원, 48,000원인 것 같은데 그리고 DNA는 35,000원, 벌써 14,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DNA를 소개를 안 해드릴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이 러버를 자세히 보면 살짝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아마도 스티가의 이 DNA 러버는 지금 하드 버전이고요. 50도인데 아마 50도 맞을 거예요. MXK 하드 버전 52.5도예요. 그런데 이 스폰지를 보면은 오른쪽에 거칠거칠한 훨씬 더 기공이 큰 게 DNA 러버입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어요. 네,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위에가 DNA고 밑에가 MXK인데 돌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게 중요해요. MXK 지금 위가 DNA, 밑이 MXK입니다. 근데 MXK가 확실히 돌기 높이가 낮아요. 돌기 높이가 낮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제작이 돼서 그러한 그 MXK가 원래 추구하는 그 성능 감각에 최적화된 그 러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살짝 더 높은 돌기의 높이이기는 하나, 이 DNA의 러버의 돌기 높이도 일반적인 테너지 05, MXP, G1과 같은 일반적인 그 돌기보다 낮아요. 근데 이 돌기의 두께, 옆으로 둘레는 또 DNA가 두꺼워요.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사실 하드한 혹은 돌기가 좀 낮은 그런 러버들은 탑이 얇은데, 이 지금 두 러버들은 탑이 또 동일하게 원래 테너지나 MXP, G1 그 외 등등의 일반적인 러버들처럼 탑의 두께는 동일하게 원래의 그 탑의 두께를 유지하고 있어요. 탑이 얇으면 약한 임팩트에서는 잘 걸리는데 강한 임팩트에서는 이 탑이 밀리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얇은 탑의 러버들이 큰 인기를 못 끌는 이유가, 힘 빼고 치면 잘 나가기는 하는데 정말 정작 강하게 회전을 걸어야 할 때, 째야 될 때 충분한 파워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러버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탑의 두께는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돌기는 DNA가 살짝 더 두껍기는 하지만 돌기 옆으로의 둘레는 또 더 두껍고요. 그리고 위에 탑의 어떤 이 색깔이나 혹은 모양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 탑만 보았을 때는 동일한 탑을 썼나? 동일한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동일한 고무를 썼나? 어떤 이 탑을 만드는 데에도 물론 천연 고무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합성 고무가 5% 정도 사용되고, 천연 고무 요즘에는 95%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좀 투명한, 어떤 것은 좀 불투명한, 어떤 건 좀 진한, 어떤 것은 좀 밝은, 요런 이제 이 탑의 색깔이나 어떤 좀 그런 광택, 무광택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탑이. 조금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MXK 같은 경우는 공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콱 하고 잡습니다. 좀 거칠게 콱 하고 잡고, DNA는 부드럽게 잡아요. 부드럽게 느낌이, 그 MXK는 콱 잡고 DNA는 부드럽게 잡습니다. 그런데 콱 잡았다가 순간적으로 팡 하고 튕겨주는 느낌이라면, DNA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잡았다가 조금 더 길게 붙들었다가 부드럽게 던져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더 공격적인 볼이 나가는, 뻗어나가는 것은 MXK가 맞고요. DN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꽉 잡아주는데, 그런데 요 부드럽게 잡아줄 때 이 볼의 어떤 클릭 그리고 그립력이 여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러버들보다 더 부드럽지만은 강하게 길게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공을 강하게 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MXK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공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강하게 때려서 거는 볼에 굉장히 좋은 피드백과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근데 DNA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때리던 약하게 때리던 공을 부드럽게 길게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국
그 요즘에 선수들이 백에 중국 러버를 붙이는 경우가 공이 너무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빠른 타이밍에서 공을 조금 더 확실하게 길게 잡으면서 빠른 타이밍에서 코스로 공을 갖다가 보내기 위해서 강한 회전류로, 그러니까 공이 튕겨나가는 것보다는 공을 부드럽게 잡았다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자신의 임팩트나 자신이 원하는 스윙으로 구질이 나와주길 원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특화된, 그렇기 때문에 DNA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원래 이 MXK 이제 47.5도 일반 버전을 쓰다가 DNA 프로 H 버전을 써도 충분히 편하다,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한 러버예요. 그러면서도 회전이 잘 걸리는 러버예요. 다만 강렬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공이 뻗는다 그런 느낌보다는 MXK는 좀 뻗는, 그러니까 반발력 자체가 빠른 러버라기보다는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회전, 그 종속이라고 하죠. 초속은 공이 처음에 날아갔을 때고 바운드 된 이후에 뻗어나가는, 회전으로 인해서 뻗어나가는 그 종속이 굉장히 좋은 러버라고 한다면, DNA 같은 경우에는 MXK와 초속은 거의 비슷하고요. 종속의 경우에는 뻗어나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가리가 없는, 힘이 없는 러버는 아니고요. MXK와 비교했을 경우에 공의 포물선이 낙차가 좀 더 큰 러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성이 조금 더 좋고, 물론 전진해서 째려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의 파워는 나오는 러버이기는 하나, 좀 더 안정적인, MXK의 좀 더 안정적인 러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치 임팩트에서는 MXK에 비해서 강한 볼을 만들기는 어려우나, 저나 대부분의 분들처럼 아주 강한 임팩트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분들이 하셨을 때는 MXK보다 더 괜찮은 회전을 더 쉽게 만들어내는 러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전면에서 성능적으로만 보면요, 성능적으로는 저는 제 스타일에는 MXK가 포핸드엔 가장 좋고요. 백핸드로는 DNA 오히려 프로 H가 조금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MXK 하드 버전이 52.5도, 그리고 DNA 프로 하드 버전이 50도로 알고 있어요. 이 DNA 프로 하드는 정확한 경도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돌기가 낮고, 그리고 어떤 탑과 스폰지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스폰지가 하드함에도 불구하고 탑에 의해서 약 2도에서 3도 정도의 경도가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만큼 편하게 탁구를 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MXK 하드 버전은 52.5도인데 48도? 얼핏 치면 47.5도? MXP보다 조금 더 쫀쫀하다라는 느낌 정도예요. 그리고 DNA는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DNA 하드 버전은 MXP 같은 47.5도 같은, 혹은 G1 같은 약간 그 정도의 느낌에서 잡았을 때 공을 갖다 조금 더 강하게 잡아준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러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건 여러분들 새로운 러버이고 사실 많이들 쓰진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고 계셨던 러버라면 이제는 35,000원에, 그것도 단순히 기간제 이벤트가 아닌 아마 계속 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면 이 러버 사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러버라고 확신합니다. 네, 전 지금까지 루프드라이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